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무공해 발전 캐나다 온타리오주 처절한 실패 사례. 이 이야기는 사실 아직도 현실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사는 사람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식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일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온타리오주를 재정적으로 가라앉히고 있는 사안인데 급작히 파멸시키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한국에 있어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지금 온타리오주에서 진행되는 이 일이 한국에서 훨씬 더 심각한 양상,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사실. 일단 캐나다는 각 주마다 주요 기간 산업 자체가 매우 달라요. 온타리오주의 기간 산업은 이제 제조업, 금융업, 그리고 광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산업 중에서 서비스 산업 섹터가 가장 비중이 높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서비스 산업은 기간 산업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간 산업이 있고 그 기간 산업을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 섹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업이 기간 산업이에요. 사람이 얼마 안 사는 지역이라도 공장들이 선다고 하면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되고요. 그 인구 유입에 의해 다른 서비스 산업이 발생하고 그 서비스 산업에서 일할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서비스 산업이 가장 많은 돈이 순환해요. 보통은.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산업의 중심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그 서비스 산업들이 버틸 방도가 없어요. 한국도 알 수 있잖아요. 경북 구미나 전북 군산이나. 그러므로 서비스 산업은 아무리 산업의 규모가 커진다 한들 기간 산업은 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서비스 산업들 중에서 관광업과 교육기관 경우 같이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하버드 대학교 그쪽에 여러 대학교가 있죠. MIT 그런 데들은 이제 기간 산업이 돼요. 그 지역의 기간 산업이 돼요. 나름. 그래서 교육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업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은 다른 기간 산업에 편리 공생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 산업들 중에서 이게 없으면 기간 산업들이 성립되는 게 불가능한 산업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에너지 공급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기 공급이죠. 온타리오주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전기 수급을 증대시켜야 할 강한 필요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환경단체의 정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국가들 중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녹색당의 연방 하원의원 수는 의원 338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만 환경단체의 영향력은 막강해요. 참고로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캐나다의 밴쿠버시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원자력 발전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가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3마일 원전 사고 등이 발생한 걸 계기로 이제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원전 기술 개발이 심각하게 억압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자력 발전 기술 후발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 치고 올라온 원자력 발전 기술 후발 국가들 중 가장 대표적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캐나다 환경보호론자들의 덕을 본 셈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 옛날에 3마일 아일랜드 사건이 터진 당시에 이제 원전 기술은 지금 정도로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 보호론자들의 극성으로 말미암아 안전 문제를 보완하는 기술 개발마저 펀딩이 끊겨서 캐나다 원전 산업은 발전의 길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소멸되는 길로 들어간 거죠. 온타리오주는 인구가 1457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인구와 산업을 지탱하려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 현실이죠. 전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환경단체의 눈치를 먼저 살피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을 그렇다고 전혀 계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계산을 했는데 나중 나온 결과가 그것과 많이 달랐을 뿐입니다. 2003년 주총선에서 승리해서 주총리에 취임한 달턴 맥퀸티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들 중 하나는 주내 발전을 보다 청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주 정부들도 내각 책임제식 선거를 통해 구성하며 주 정부의 수장을 주총리라고 부릅니다. 프리미어라고 하죠. 미국의 주지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정책으로
온타리오주의 그 전력 수급 자체 구조 자체가 변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2003년에 집권을 했는데 이 2005년에는 이제 석탄으로 하는 이제 화력 발전의 비중이 99%였는데 이 석탄으로 발전되는 발전소를 다 폐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발전소를 더 만든 건 아니고요. 약간 더 비중을 갖다 어떻게 뭐 더 올렸죠. 뭐 하여튼간 그리고 이 솔라 윈드 바이오 에너지 비중이 1% 미만이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 9% 2015년 불과 10년 사이에 9%를 갖다 끌어올렸죠. 참고로 자유당 정권은 2019년 작년까지 16년간 집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그러니까 전기 생산으로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뭐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다운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값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치질 않고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건 풍력 태양광 발전이 원래 예측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이걸로 논한 회사가 어디냐?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입니다. 캐나다에서 7조 원 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 수주. 온타리오주가 여기 있죠. 온타리오 주도인 토론토시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이 온타리오주가 이게 굉장히 뭐 여기선 지도가 작아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뭐 한반도가 뭐 몇 개는 들어갈 정도의 면적이에요. 삼성물산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추진하는 60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풍력 태양광 발전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수주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컨소시엄은 21일 캐나다 현지에서 온타리오 주정부와 2,5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는다. 한국 컨소시엄은 2016년까지 5단계에 걸쳐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1000기를 설치해 20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5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도 만든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들 시설을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에서 삼성물산은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과 장비 공급, 자금 조달 등 전체 프로젝트 운영을 맡게 된다. 한국전력은 송배전, 설계와 연결, 발전시설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 계약 자체가 사실 삼성물산, 한국전력에게 꿀빠는 사업인 것이 건설 비용을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20년간 전력을 공급하며 수익을 보장받는 형태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 상대로 소송 건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나프타 협정에 의하면 이 미국 회사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의 꽤 큰 에너지 재벌인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겼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뭐 중간에 소송을 그만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워낙 꿀빠는 사업이었어요. 다시 그래프로 돌아오죠. 이건 2016년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출처는 온타리오 에너지 보드입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2016년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자, 이 그래프의 결과는 석탄으로 발전하던 화력발전소를 모두 문을 닫는 동시에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에 의해 발생한 거예요. 원래 석탄 발전 비용이 저렴한 점을 감안해도 문제가 뭐냐면 발전 비용이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줄은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규모를 중간에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됐냐면 이제 주내의 발전 중 풍력 태양광 발전비를 불과 이제 10% 수준으로 올린 것이 초래한 재앙이었어요. 자, 이게 2017년이에요. 이제 다 지어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뉴클리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핵발전, 원자력 발전소인데 옛날에 지은 걸 갖다 거기 뭐 진짜 다시 수리하고 쓰고 뭐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갖다 더 늘렸으면은 문제가 안 됐는데 사실 이것도 뭐 비용으로 봐가지고 청정하고 환경단체가 시비 걸 뭐 여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면 감내할 만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이 7.2%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저기 태양광 발전이 2.2%고요.
천연가스 발전 시설은 이제 그 후 생긴 거예요. 석탄으로 하는 화력 발전소를 갖다 없애면서 세운 건데 이제 더 세우려고 그랬는데 더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한국 어디와 비교해도 풍력 태양광 발전에서 확실히 유리한 곳입니다. 일단 땅이 넓고요. 그에 비해 인구가 적어 부지로 삼을 만한 곳이 많습니다. 뭐 더 설명해야 시간 낭비죠.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비용은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주민들과 산업체들에게 전가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서플라이 이렇게 공급은 늘어날 건데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2010년 전에 요 큰 다운이 있었죠. 이거는 이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미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하고 거의 1대1이 됐습니다. 환율이.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미국 회사들이 공장을 갖다 왕창 닫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캐나다 달러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캐나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 1달러가 미 달러 75센트 정도,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가치가 그 정도로 떨어지면서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환율 면에서 나아지면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에 투자할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나아졌죠. 예전에 1대1로 원유값이 소위 말해서 떡상했을 때 1대1에서 지금 캐나다 화폐 가격이 이제 미 달러 대비해서 4분의 3으로 다운됐어요.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 공장, 즉 온타리오주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이걸 닫는다는 소식만 들리지 신규 설비 투자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캐나다는 각 주 정부에서 의료보험 커버가 되므로 미국과는 달리 회사의 의료보험 부담이 적습니다. 많이 들어야 이제 보통은 치과와 외래 처방약 보험만 들어주면 되고요. 의사 진료비는 주정부에서 커버가 돼요. 미국의 경우는 다 커버해줘야 되죠. 그리고 외래 처방약 의사 진료비가 캐나다보다 많이 들어요. 원래가 미국이. 이걸 다 설명하면 양국 의료보험 차이 그리고 양국 법률 시스템 차이까지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그리고 기타 국민연금 시스템 등이 미국보다 캐나다가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개인연금을 갖다 들어줄 이제 필요가 미국보다 적죠.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갈 비용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기업이었던 지금은 회사가 쭈그러들었습니다만 제너럴 일렉트릭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은퇴 사원들 퇴직연금 대주다가 회사가 지금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그 부담이 훨씬 적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이런 이점들은 쉽게 상쇄되고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미국 내 법인세도 인하했죠. 온타리오주는 석탄 태우는 화력발전소를 없애면서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나아가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온타리오주에서 기간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까요? 한국에서 기간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까요? 자, 이런 재앙을 일으킨 자유당 주정부는 작년 선거에서 16년 집권을 마감하고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주내 신규 설비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니 주정부의 세입 규모도 당연히 감소하니까요. 주정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 혜택을 감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결국 주정부 재정 감축에 불만들이 높으니 정권을 지키기 위한 기조 변경이 발생하든지 다시 주정부 재정을 생각하는 정권이 들어설 위험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온타리오주에서 이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한국 온타리오주가 저지른 실수를 업그레이드해서 더욱 심각하게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원전을 갖다 이렇게 폐지하는 것이 아까 원전이 그 유지 비용 자체는 거의 뭐 화력발전소보다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안을 갖다 다 설명하면 일일이 설명하면요. 이걸 갖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한 5부에 걸쳐서 얘기할 건데 그런데 너무 복잡해져서 저희 특히 이제 간결하게 축약하기로 이 정도로 줄였는데 너무 많이 줄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